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3월 셋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은요. 여기 보시면 for mortgage application, 그러니까 모기지 신청을 할 때 캐네디언 10명 중 1명이 이제 소득을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은 캐네디언들이 생각보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기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드니까 사기예요. 그래서 이큐팩스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스트 먼스 서베이에 16%에 달하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인컴을 부풀리는 것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11%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모기지 프로드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Everybody 해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2019년에 비해서는 좀 감소한 거예요. 2019년에는 23%의 밀레니엄 세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Fraud is difficult to identify. 그러니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사기가 특히 초롱한 경제에서는 미비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을 거짓 신고해서, 그러니까 소득을 부풀려서 그만큼 모기지를 더 받은 거기 때문에 원래 살 수 없는 집을 이 부풀린 소득으로 인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잘못된 레버리지라는 거죠. 그래서 for lender,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 모기지 프로드를 지금 현재 문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넘쳐나서 빌려주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걸 문제시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표면상으로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소득을 부풀려서 모기지를 빌린 사람들이 제때 잘 갚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이 잘 내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에도 보면은요, 모기지 프로드랑 연관된 기사인데요. Equifax Launch Anti-Fraud Platform for Broker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Equifax에서 실제로 프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런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캐네디언 리얼 이스테이트 인벤토리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최근 2월에 신규 매물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죠, 여기. 아직도 공급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as seller likely try to cash in on the huge gain they made. 그래서 겨울에 내놓을까 말까 망설였던 사람들이 이제 봄 시장에 되면서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의 시세 차이를 이제 현금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Sales to New Listing Ratio SNLR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셀러 시장이냐 바이어 시장이냐를 이제 가름하는 이제 비율이에요. 레이쇼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60% 이상이 되면 셀러 마켓이고요. 40% 이하면 바이어 마켓이고요. 그래서 40에서 60% 사이면 균형이 잡힌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저번 달보다 7.2% 다운이 돼가지고 84%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2% 다운이 됐는데도 84%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60%가 넘어야지 셀러 마켓인데 지금 84%니까 완전히 셀러 마켓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if the ratio falls quickly, a market can act like a buyer market. 그러니까 너무 빨리 떨어진다면 비록 수치가 높아서 셀러 마켓이지만은 바이어 마켓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 마켓으로 향해 간다는 거죠. 물론 이 방향이 계속 내려갈지 아니면 멈출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반대로 이 수치가 올라갈 경우에는
아무리 바이어 마켓이라 그래도 이제 셀러 마켓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지역들이 이 SNLR 수치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났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쪽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셀러 마켓에 더 가까워졌다는 거고, 왼쪽으로 갔다는 것은 바이어 마켓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스카춘, 위니펙, 프레이즈밸리, 빅토리아, 오타와, 밴쿠버, 에드먼튼 이쪽은 지금 보면은 다 서쪽이에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사스카춘 여기 있죠. 그리고 에드먼튼이 있고요. 그리고 프레이즈밸리가 밴쿠버 쪽이죠. 그러니까 사스카춘은 필두로 이쪽 캐나다 서부 지역은 공급량이 아직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 마켓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쪽을 보시면은요, 트라리비에르, 몬트리올, 해밀턴, 셔브룩, 세인트 존, 할리팩스, 퀘벡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공급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던 지역이 여기 트라리비에르 지역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몬트리올도 있었죠. 그리고 퀘벡도 있었고요. 그리고 샤브룩 같은 경우는 여기죠. 그러니까 신규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 트루아리비에르, 몬트리올, 샤브룩, 퀘벡, 그리고 세인트 존스는 뉴 브런스윅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죠? 할리팩스도 높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모두 다 동쪽이에요. 퀘벡을 중심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지금 공급량이 넘쳐나는 거예요. 특히 몬트리올, 퀘벡 이쪽이 지금 굉장히 공급량이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에서 SNLR 수치가 2월에 72.8%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월보다 10.5%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 같은 경우는 76%로 4.5% 오히려 상승했죠. 토론토에 비해서. 이 표에 보면은 여기 밴쿠버 같은 경우는 4.5% 증가한 걸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Seller are listing at a very rapid rate, especially in places like 토론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토론토 지역이 이제 봄을 맞이해서 이제 리스팅이 신규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니까 뭐 당연하겠죠? 아무튼 공교롭게도 서쪽 지역은 아직도 굉장히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동쪽으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표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균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면 분명 이유가 있긴 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여기 보면 Canadian real estate in a melt up and little change of stopping it by spr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BMO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하빅이 얘기를 했는데요. 멜트업이라 그랬어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이게 멜트업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버블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할 때 이제 멜트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영상에서도 설명드렸겠지만 이 경제학자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죠. 이번에는 멜트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금의 시장이 이제 거품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 자료로 뭘 제시하고 있냐면요. 가격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첫 번째 달이 지난 3개월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그 속도가 6개월보다 더 빠르고 또 이 6개월이 지난 12개월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얘기를 보면은요.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요. No one see the risk of leverage right now. They see the risk of being left behind.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레버리지의 위험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나만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서 이제 뒤처지지 않을까.
being left behind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는 계속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요. 캐나다의 뜨거운 주택 시장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예요. 배드 리세션을 막기 위한. 그래서 전 중앙은행 총재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췄는데 만약 주택 시장이 지금처럼 과열되지 않는다면 이자율을 낮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하는 거는 그냥 약간의 부작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f the side effect is a hot housing market, that's one I will take every day. 그러니까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처럼 핫한 주택 시장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면은 뭐 자기는 맨날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전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요. 투기적인 행동으로 이제 발전해갈 소지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we have to accept that because otherwise we could have a really bad recessi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accept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멜트업이라는 기사는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경제학자의 얘기라서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전 중앙은행 총재가 한 얘기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거품론이 강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투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ccept the heat 방금 전에 전 중앙은행 총재가 한 얘기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25.1%고 지금 시장은 완전히 버블이다. 로젠버그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죠. 제가 위에 참고로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완전히 버블이다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63.7%. 3월 19일 날 파이널 결과가 나온 건데 1480명이 투표를 했네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과열된 시장일까요? 아니면 정말 위험한 버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소식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ntal.c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평균 먼슬리 렌트 가격이 작년보다 이제 6% 정도 감소해가지고 1,714불로 나타났다고 해요. 컨도미니엄 아파트먼트가 여전히 약하고요. 그리고 average one bedroom rent가 토론토에서 19.4% 떨어져서 1,808불이고요. 그리고 average two bedroom 같은 경우는 18.1%가 떨어져서 2.388달러예요. 2월 달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역에 따라서 뭐 600불에서 800불까지 작년에 비해서 저렴해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사우스 리버델이고요. 두 번째가 이스트 앤드 댄포스죠. 그리고 켄싱턴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이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면은요. 사우스 리버델이면 이쪽이죠. 여기가 리버델이니까 사우스니까 이쪽 지역이죠. 그리고 이스트 앤드 댄포스 같은 경우는 이쪽 빨간 선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버델, 사우스 리버델 이쪽하고 댄포스에서 이스트하고 사우스에 해당하는 이 지역, 이 두 지역의 렌트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락했는지 보시면 사우스 리버 같은 경우 작년 1분기에 2,824불이었는데 2,000불까지 떨어졌고요. 이스트 앤 댄포스 같은 경우는 2,400불이었는데 1,831불까지 떨어졌어요. 24% 떨어졌네요.
그 다음으로 켄싱턴 차이나 마켓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들의 나열이 대부분 토론토예요. 그쵸? 이토비코, 미미코도 있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동쪽 지역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렌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달아놓은 링크 참고해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